오늘 이야기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많은 이의 가슴을 울렸던 이선균님이 아이유님에게 한 대사로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만약 8살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집안의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부모의 고통이나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작은 가슴에 큰 책임감을 새기는 아이들. 이들은 가족의 치료사, 평화 유지자가 되어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아이다운 삶을 포기한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은 왜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걸까요? 심리학 용어로는 이 현상을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부모를 감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순간이죠. 이 변화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속삭임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모화된 아이가 겪는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탐구하고 우리 안에 묻어둔 내면의 아이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짜 아이다운 모습이죠. 몸은 여전히 작은데 마음은 벌써 어른의 무게로 가득 차버립니다. 놀이 대신 걱정을, 웃음 대신 책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더 자주 웃으려 노력하고 눈물을 참고 말하기 전에 주변 분위기부터 살피는 작은 기상캐스터가 됩니다. 집안의 감정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정말 의젓하네요. 책임감이 대단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아무도 묻지 않죠. 도대체 무엇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 이 부모화 현상은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의 뇌 구조 자체를 바꿔놓는 일입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 고착화되면서 평생 그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죠.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을 맡게 되면 아이는 항상 위험 신호를 찾아 헤매는 과각성 상태가 일상이 됩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 조용히 성과를 내는 아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이라는 완벽한 가면이 자아납니다. 이 가면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이것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역할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아픕니다. 묻어둔 내면의 아이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외치고 있죠.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보호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증상은 복잡해집니다. 지나치게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도움받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멀리 밀어내며 관계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기쁨이 낯설고 손에 잡히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느껴져 감정이 마비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데 생산성만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가 기본값으로 인식되면 평화로움은 의심스럽고 고요함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기꺼이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애착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을 구해준 생존 전략이 지금은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비극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성인으로 살아가지만 깊이 방치된 내면의 아이가 줄을 조종하는 인형극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성과를 내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입을 다뭅니다. 모든 사람을 챙기면서도 속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아니라 아이로 살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 아이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입니다. 시간이 멈춘 그 순간의 필요가 여전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픔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치유의 첫걸음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격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었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마음이
그 아이가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는 자라서 조용한 방에 혼자 있어도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울음을 사과하고 피곤함과 성공을 헷갈리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의 대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강함을 배우고 자신의 아픔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법을 배웠다면 삶은 늘 숨을 참고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묻어둔 그 아이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너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 너는 아직 어린애였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 라고 말해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 쇄도 워크의 시작점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자신 안에 버려진 부분을 향해 이제 너를 보고 있어. 너 말을 듣고 있어.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느낄 시간조차 없었던 분노, 슬픔,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함께 앉아있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면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애도하고 놓친 모든 순간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소식은 생존 패턴들은 학습된 것이므로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상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가장 힘있는 일은 내면의 아이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필요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게 뭐였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어리석은 일이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고 마주해야 합니다. 치유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원래 누구였는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순수했던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여행인 거죠. 당신의 성숙함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을 선택하고 휴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놓쳤을지 몰라도 미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마음으로 직접 써내려 가세요. 그 아이가 꿈꿨던 삶을 지금 살아가세요. 당신을 믿습니다.